팥죽 때문에 강물에 빠진 호랑이. 어느 산골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밭을 일궈 팥을 심었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밭을 메고 있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호랑아, 맛있는 팥죽을 쑤어줄 테니 가을까지만 기다려다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얼마 후 가을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팥죽을 한 가마솥 끓여놓고 호랑이에게 잡혀먹힐 것을 생각하며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그때 동그란 밤톨이 대굴대굴 굴러왔어요.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오늘 호랑이한테 물려갈까봐 그런단다. 팥죽 한 그릇 주시면 제가 살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밤톨에게 팥죽 한 그릇을 퍼주었어요. 밤톨은 후루크룩 팥죽을 먹고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자 이번에는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나왔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자라가 말했어요. 저에게 팥죽 한 그릇 주시면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자라에게도 팥죽을 한 그릇 퍼주었어요. 자라는 쩝쩝거리며 팥죽을 먹고는 물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쇠똥이 다가와 할머니를 달래주었어요. 팥죽 한 그릇 주시면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쇠똥은 할머니가 퍼준 팥죽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우더니 부엌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할머니가 여전히 훌쩍거리자 어디선가 맷돌이 콩콩 뛰어왔어요. 할머니는 맷돌에게도 팥죽을 주었어요. 팥죽은 맛있게 먹은 맷돌은 부엌 한쪽 높은 곳에 숨었어요. 그 다음에는 멍석이 뚜루루 굴러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팥죽을 주시면 제가 살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멍석에게도 팥죽을 주었어요. 멍석은 팥죽 그릇을 비우더니 마당에 가서 널따랗게 누웠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지게가 헐레벌떡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지게에게도 팥죽을 퍼주었어요. 지게는 팥죽 한 그릇을 뚝딱 치우더니 마동 한쪽에 차렷자세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팥죽을 먹으러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갔어요. 호랑이가 아궁이 가까이 가자 밤톨이 툭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때렸어요. 아 뜨거! 호랑이는 눈을 감싸며 물 항아리 속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자 물 항아리 속에 있던 자라가 호랑이의 손을 꽉 물었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뒷걸음을 쳤어요. 그런데 부엌 바닥에 있던 쇠똥을 밟아 쭉 미끄러졌지 뭐예요. 아뿔싸, 이 일을 어찌할까요? 이번에는 부엌 한쪽에 숨어있던 맷돌이 호랑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호랑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부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마당에 누워있던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차렷자세로 서있던 지게가 와서 호랑이를 싣고 강가로 달려가 물속에 풍덩 던져버렸어요. 그리하여 할머니는 호랑이를 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생각 키우기. 할머니를 구해준 밤톨, 자라, 쇠똥, 맷돌, 멍석, 지게가 대견스럽군요. 또 맛있는 팥죽을 쑤어서 나눠준 할머니의 마음도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욕심쟁이 호랑이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끼에게 속은 거북. 옛날 동해 바닷속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용왕님이 갑자기 병이 났어요. 바닷속 동물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용궁의 의사인 문어가 용왕님을 진찰했어요.
용왕님의 병에는 토끼의 간이 최고입니다. 용왕님은 용궁의 호위대장인 거북에게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어요. 거북은 용궁을 떠나 토끼를 찾으러 산으로 엉금엉금 기어올랐어요. 마침 어느 나무 아래서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거북은 토끼를 깨웠어요. 토끼야, 나와 함께 맛있는 음식이 많은 용궁으로 가자. 토끼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에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정말이지? 그럼 나를 빨리 용궁으로 데려다줘. 그러나 토끼는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제야 토끼는 거북이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토끼는 도망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북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토끼야, 속여서 미안해. 내 간이 필요해서 그랬어. 토끼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니? 우리는 깡총깡총 뛰어다니니까 간이 깨질까봐 동굴 속에 숨겨놓거든. 거북은 토끼의 말을 믿고 토끼를 데리고 다시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빨리 동굴로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토끼를 풀어주었지요. 풀려난 토끼는 언덕 위로 깡충깡충 뛰어 올랐어요. 거북은 언덕 위에 있는 토끼에게 소리쳤어요. 토끼야, 같이 가. 난 너무 숨이 차단 말이야. 엉금엉금 언덕 위로 기어 올라오르는 거북에게 토끼가 말했어요. 이 바보야, 간을 떼어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냐? 그제야 거북은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토끼를 다시 잡을 수는 없었답니다. 생각 키우기. 거북은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갔지만 토끼의 거짓말에 속아 토끼를 풀어주었죠. 또 토끼는 거북의 거짓말에 속아 용궁에 갇히게 되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꾀를 내어 용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랍니다. 떡에 체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배가 몹시 고픈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쪼르륵 쪼르륵 소리를 노래삼아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만큼 앞에 의원 나리가 바삐 걷고 있었어요. 옳지, 저 의원을 따라가서 같이 온 척하고 밥이나 얻어먹어야지. 나그네는 의원 뒤를 바짝 쫓았어요. 그런데 의원이 어느 부잣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바람에 나그네는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의원이 부자와 나오면서 환자의 맥이 멈춰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부자는 울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나그네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맥이 뛰지 않는다면 혹시 떡에 체한 것이 아닐까? 옛날에 떡에 체한 적이 있는 나그네는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이리 오너라, 여기 의원 날이 오셨다. 머슴이 나와서 나그네를 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나그네는 주인을 따라 들어가 아픈 아이의 맥을 짚는 척했어요. 나그네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맥이 안 뛰는 걸 보니 떡을 먹고 체했구려.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용하십니다. 애가 배가 고프다며 송편을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자신감이 생긴 나그네는 약을 짓겠다며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했어요. 그리고는 버선을 훌훌 벗고는 발가락 사이에 때를 벗겨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때가 진짜 환육처럼 보였어요. 나그네는 약을 환자의 입에 쏙 밀어 넣었어요. 갑자기 발구린내를 맡은 환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 송편 하나를 토해냈어요. 그리하여 나그네는 엉터리 짓을 하고도 잔치상을 받고 여비까지 챙겼답니다. 길을 나서는데 사람들이 뛰어와서 신기한 약을 지어달라고 야단들이었어요. 나그네는 사람들 앞에서 발가락에 때를 뭉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떡을 먹고 체한 다음 후회하지 말고
천천히 물을 마셔가며 드시오. 그러면 음식의 길이 떡하니 열립니다. 생각 키우기. 여러분도 한두 번은 체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은 엉터리이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의원을 만나 다시 살게 되었네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답니다. 원님의 억지. 옛날에 심술 많고 억지 부리기를 좋아하는 원님이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원님은 하인에게 억지를 부렸어요. 내일은 산딸기를 구해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집에 돌아온 하인은 걱정이 되었어요. 한겨울에 어디 가서 딸기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하인의 똑똑한 아들은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아버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음날 하인의 아들이 원님을 찾으러 갔어요. 아버님 대신 왔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물었어요. 산딸기는 구했느냐? 하인의 아들은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산딸기를 찾았는데 뱀이 지키고 있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이놈, 한겨울에 무슨 뱀이 있단 말이냐? 원님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의 아들은 되물었어요. 원님, 그럼 한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습니까? 원님은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로 원님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았답니다. 생각 키우기. 원님의 억지 때문에 하인은 큰 걱정에 휩싸였어요. 다행히 아들의 재치로 하인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원님의 나쁜 성격도 고치게 되었지요. 만약 하인의 아들이 재치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원님은 계속해서 하인을 괴롭혔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인의 아들처럼 재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공손하게 말하는 선비. 어느 날 농부가 수레에 과일을 가득 싣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선비 셋이 농부의 수레에 실린 과일을 보았어요. 그들은 과일이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 삼켰어요. 첫 번째 선부가 농부에게 건방지게 말했어요. 이봐, 농부, 과일 좀 줘. 그러자 농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부탁하려면 공손하게 말해야지. 두 번째 선비는 조금 공손하게 말했어요. 농부님, 과일 좀 주시오. 그러자 농부는 사과 한 개를 주며 말했어요. 당신은 조금 공손하군. 세 번째 선비는 아주 공손하게 말했어요. 농부님, 과일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밝은 얼굴로 과일 한 광주리를 주었어요. 당신은 정말 공손한 분이군요. 생각 키우기.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란 말이 있어요. 평소에도 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 더욱더 공손한 말씨를 써야 하죠.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말솜씨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답니다. 금덩어리에 깔린 두 사람. 부잣집 하인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새끼약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새끼약은 날지도 못하는 데다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하인은 얼른 새끼약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인집 아이들이 새끼약을 보더니 부리를 잡고 빙빙 돌리며 새끼약을 괴롭혔어요. 하인은 새끼약이 불쌍하여 다시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작은 동굴에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얼마 후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는 봄이 되었어요. 추위를 피해 떠났던 동물들이 돌아오고 새끼약도 어미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인은 너무 기뻐서 새끼약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런데 학들이 하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어요. 하인은 학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아니, 이건 황금이잖아.
하인은 누런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인은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주인을 찾아가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주인은 하인을 다그쳤어요. 너 이것을 어디에서 훔쳤느냐? 하인이 아무리 훔친 게 아니라고 해도 주인은 코웃음만 쳤어요. 결국 주인은 하인을 데리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은 하인을 더 무섭게 몰아세웠어요. 하인은 할 수 없이 황금이 있는 동굴을 가르쳐 주었어요. 주인과 원님은 하인을 앞세우고 동굴로 갔어요. 동굴 가까이에 이르자 하인은 크게 소리쳤어요. 학들아, 어서 날아가거라. 그 소리에 놀란 학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어요. 동굴 속에는 금덩어리가 2개 남아 있었어요. 주인과 원님은 날아가는 학들을 아쉬운 눈으로 쳐다보며 금덩어리를 하나씩 들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걸음을 한 발자국씩 뗄 때마다 금덩어리가 조금씩 커지지 뭐예요? 주인과 원님은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금덩어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아유, 이제 그만 커졌으면 좋겠다. 욕심 많은 2사람은 낑낑거리며 땀을 비오듯 흘렸어요. 이제 2사람은 숨을 쉬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금덩어리에 깔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금덩어리는 점점 더 커졌답니다. 생각 키우기. 원님과 주인은 은혜를 갚으려는 학보다 못한 사람들이군요. 금덩어리에 눈이 어두워 욕심을 내다 결국 그 밑에 깔리고 말았어요.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답니다. 두꺼봐, 두꺼봐. 마음씨 착한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은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소녀는 어머니를 도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2사람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만 쉬세요. 아니다, 어린 내가 쉬어야지. 2사람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녀는 밥을 하러 부엌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나! 부엌 문 앞에서 징그럽게 생긴 두꺼비가 커다란 눈을 굴리며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소녀는 두꺼비를 쫓아버리려다가 그대로 둔 채로 밥상을 차렸어요. 그러자 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서 밥상 가까이 다가왔어요. 소녀가 밥을 조금 덜어서 두꺼비 앞에 놓자 두꺼비는 날름날름 맛있게 집어먹었답니다. 그날부터 두꺼비는 부엌에서 살았어요. 소녀는 두꺼비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답니다. 두꺼비는 날이 갈수록 살이 쪘어요. 그럴수록 소녀의 밥은 줄어들었죠. 어느 날 저녁밥을 차리던 소녀는 두꺼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두꺼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소녀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았죠. 소녀는 그의 마을 제사에 올릴 제물로 뽑혔던 것이에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는 누가 보살펴드리지? 소녀는 밤새도록 흐느꼈어요. 방 안에는 소녀의 어머니가 병이 나서 누워 있었어요. 소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소녀는 두꺼비를 부엌 밖으로 내놓았어요. 두꺼비는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사라져 버렸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소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소녀의 어머니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소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사를 올리는 동굴 앞으로 갔습니다. 동굴 속에서는 얼음보다도 싸늘한 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히히히, 이번에는 아주 예쁜 아이로구나. 동굴 속에서 커다란 지네가 스르르 기어 나왔어요. 지네는 입을 쩍 벌리고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소녀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때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와 함께 두꺼비가 튀어 올라왔어요. 건방진 녀석, 감히 나에게 덤비다니. 지네는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냈어요. 두꺼비는 지네의 독을 막으면서 붉은 독안개를 뿜어냈어요.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해가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왔어요. 그 전에 정신을 차린 소녀는 죽어있는 지네와 두꺼비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돌봐주던 두꺼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 지네와 싸웠던 거예요. 흑흑,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소녀는 두꺼비를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뒤늦게 동굴에 도착한 사람들은 소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저건 귀신인가? 귀신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나? 사람들은 아따투어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옳지, 두꺼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 지네와 싸우다 죽은 게로구나.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두꺼비 만세! 소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내 딸이 살아서 돌아오다니.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왔어요. 소녀는 어머니 품에 와락 안겼어요.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기뻐해 주었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소녀는 자주 두꺼비의 무덤을 찾아가 노래를 불렀어요. 두꺼봐 두꺼봐 뭐하니. 생각해보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와 유리 고슬 속의 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 마루 밑에는 착한 쥐도 한 마리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착한 쥐는 마루 밑에서 아주 오래된 괴짝을 하나 찾아냈어요. 쥐는 괴짝 속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몹시 궁금했어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을까? 쥐는 괴짝을 열어보았어요. 우와, 거기에는 보물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쥐는 보물 하나를 들고 농부에게 갔어요. 농부님, 제가 매일 보물을 하나씩 드릴 테니 그 대신 제게 음식을 주세요. 농부는 쥐가 불어다 주는 보물로 맛있는 음식을 사서 쥐와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요. 쥐는 나날이 살이 쪘어요. 그런데 못된 고양이 한 마리가 통통하게 살찐 이 착한 쥐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쥐는 고양이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쥐는 음식의 반을 매일 고양이에게 주기로 하고 간신히 풀려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 쥐는 다른 고양이에게 또 붙잡히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쥐는 음식을 나눠주기로 하고 풀려났어요. 쥐는 날마다 음식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 고양이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음식이 모자란 쥐는 불쌍하게도 늘 배가 고팠어요. 쥐는 점점 말라갔어요. 하루는 보물을 물고 온 쥐에게 농부가 물었어요. 착한 쥐야, 왜 이렇게 말랐니? 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양이들에게 음식을 빼앗겨서 그래요. 농부는 못된 고양이들을 혼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쥐에게 큰 유리구슬을 하나 주었어요.
착한 쥐야, 이 유리구슬 속에 들어가 있다가 고양이들이 오면 실컷 놀려주렴. 쥐는 유리구슬 속에 들어가 있다가 고양이를 보고는 마구마구 놀려댔어요. 화가 난 고양이는 유리구슬을 힘껏 깨물었어요. 아이고, 내 이빨이 부러졌네. 고양이들은 유리구슬 속의 쥐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두 유리구슬을 깨물고는 이빨이 부러져 도망갔어요. 이렇게 고양이들을 물리친 쥐는 마음씨 고운 농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생각 키우기. 착한 쥐와 마음씨 고운 농부가 다시 보물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네요. 잘 됐죠? 착한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서로 나누고 함께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상을 받게 되죠. 그러나 고양이들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남을 괴롭히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답니다. 욕심쟁이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호랍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고 한 사람은 욕심쟁이 부자였어요. 가난한 농부에게는 슬기라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농부는 너무나 가난해서 가끔 부자에게 돈을 빌렸었답니다. 그런데 어느새 농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욕심쟁이 부자가 농부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그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게.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부자나리, 갑자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큰 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빨리 갚으라니까 급히 돈 쓸 일이 생겼단 말이야. 농부는 울먹이며 욕심쟁이 부자에게 사정을 했어요. 꼭 갚을 테니 여유를 좀 주십시오. 그러나 욕심쟁이 부자는 봐주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돈을 모두 갚던가 아니면 자네의 딸 슬기를 내게 시집 보내게. 농부는 돈을 갚을 수도 딸 슬기를 줄 수도 없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슬기는 농부를 위로했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좋은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농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답니다. 이튿날 욕심쟁이 부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돈은 준비했겠지? 농부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욕심쟁이 부자는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자네 딸을 데려가야겠군. 농부는 얼른 슬기를 몸 뒤로 숨겼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딸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요. 그러자 욕심쟁이는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좋아, 이 주머니 안에는 금과 은이 한 덩어리씩 들어있네. 만약 금덩어리를 꺼내면 빛을 탕감해 주겠지만 은덩어리를 꺼내면 딸을 내게 줘야 하네. 그때 슬기가 나서서 말했어요. 좋아요.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겠어요. 농부와 슬기는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갔어요. 그 사이 부자는 주머니에서 금덩어리를 빼고 얼른 은덩어리만 2개 집어넣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슬기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하나를 꺼내더니 보지도 않고 물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슬기의 행동에 모두들 놀랐어요. 아니, 왜 금덩어리인지 은덩어리인지 보지도 않고 물에 던지지? 그러자 슬기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욕심쟁이 부자에게 얼른 주머니를 뒤져보라고 재촉했어요. 보나마나 주머니 속에는 은덩어리가 들어있겠죠?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어요. 슬기가 금덩어리를 꺼냈어. 이제 슬기네 빚은 모두 없어졌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내 꾀에 내가 속아 넘어갔구나. 욕심쟁이 부자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생각 키우기. 부자가 너무 욕심을 부렸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고 슬기를 아내로 맞지도 못했어요. 지혜로운 슬기는 욕심쟁이 부자의 음흉한 생각을 알아채고 지혜를 발휘하여 부자를 혼내주었어요. 착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결국 나쁜 사람을 이기게 된답니다. 나무 그늘을 판 욕심쟁이.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사람들이 그 집 근처만 지나가도 눈을 부라리곤 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부자 영감네 집 앞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앉아 있는 게야? 영감은 발을 구르며 호통을 쳤어요. 영감님, 이 나무는 우리 마을 것이잖아요. 그래도 부자 영감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때 젊은이가 재미있는 생각을 해냈어요. 영감님, 그럼 이 나무 그늘을 제게 파세요. 젊은이의 말에 부자 영감은 횡재를 만난 듯 싱글벙글하며 비싼 값을 불렀어요. 아무리 못 내도 5냥은 내야 하네. 그럼 5냥만 내면 이 나무 그늘은 제 것입니다. 다음 날 젊은이는 나무 그늘을 샀어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쉬곤 했어요. 저녁 때가 되자 나무 그늘은 부자 영감의 집 안방에 드리워졌어요. 젊은이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은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나 젊은이는 아무 때나 그늘만 들면 부자 영감네 집을 들락거렸답니다. 이보게, 그늘을 내게 다시 팔게나? 부자 영감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젊은이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부자 영감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젊은이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 안방에 벌렁 들어 누웠어요. 영감은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놈들아, 잔칫날에도 오면 어쩌느냐? 그러자 젊은이는 손님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부자 영감의 친구들은 혀를 끌끌 차며 모두 떠나버렸어요. 부자 영감은 너무 창피하여 아예 논밭을 팔아 마을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생각 키우기. 집 앞에 있는 나무 그늘까지 욕심을 부렸던 부자 영감은 결국 젊은이에게 낭패를 당했어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인심도 잃고 친구도 떠나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외톨이가 되어 얼마나 쓸쓸할까요?